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재난안전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10년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했는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안전예산의 칸막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협의제도가 도입 목적에 맞고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운용되려면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2020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도입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가 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었는지, 중앙정부의 사전협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검토제도는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인력 등의 자원이 부족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를 운영하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전검토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의 운영 현황과 향후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강의에서 학습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에 대해 간략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는 정부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추진하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행안부가 국가의 재난안전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해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행안부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기재부에서 최종 재난안전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재난안전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으로 행안부와 기재부가 협의를 통해 대상 사업을 선정합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가 시범 적용된 2016년에는 사전협의제 대상 사업이 263개에 불과했는데 적용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2020년에는 418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정부 예산이 집중된 2021년부터는 사전 협의 대상이 소폭 감소했는데요. 2023년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 회복을 선언하면서 사전 협의 대상은 다시 확대됐고 2025년 사전 협의 대상은 432개로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그 사업을 맡는 부처에서 사업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합니다. 사전협의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재난안전예산 요구액도 지속해서 확대되어 왔는데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가 시범 적용된 2016년에는 재난안전예산 요구액이 15조 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26조 원까지 늘어나서 지난 10년간 약 7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정부 총 지출이 75%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재난안전예산 요구액은 정부 총 지출과 비슷한 속도로 증가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1년부터 2022년에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난안전예산 요구액도 많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 도입 이후 재난안전예산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 이슈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사회 재난 및 안전사고 예산이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재난안전예산의 분야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으로 분류되는데요. 이때 공통 분야는 재난구호, 복구와 같이 다수의 재난 유형에 해당하는 분야를 의미합니다.
제도 도입 직후에는 특정 피해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업들을 분류하기 위해 재난안전 일반 분야로 구분했습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 도입 초기에는 전체 재난안전예산에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가 39%, 자연재난 분야가 33%, 재난안전 일반 분야가 28%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분야별 재난안전예산 요구액을 살펴보면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가 50%로 많이 늘어났고 자연재난 분야와 공통 분야가 각각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적 위험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과 기후변화로 인한 초미세먼지의 발생 등 새로운 사회적 피해들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코로나19 일상회복이 선언된 이후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의 예산이 축소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이 강력하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 자연재난 분야의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은 매년 풍수의 예산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동시에 이러한 재난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난 유형별 재난안전예산 요구액 표를 보면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가 도입된 직후부터 최근까지 풍수해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집중호우, 태풍, 홍수 등의 피해 규모가 막대해서 기후위기 피해 저감을 위한 인프라 강화를 위해 재정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 도입 초기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재난의 유형이 풍수해, 재난사고, 복구, 도로, 기타로 변동이 적었는데 최근 들어 감염병, 사업장 산재 등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재난의 유형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배달업 종사자의 사고 증가, 사업장의 지속적인 중대재해의 발생으로 사업장 산재의 우선순위가 높아졌고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 성격의 구호 및 복구 예산의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재난 안전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예측, 예방 중심의 재정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난관리의 단계는 예방, 복구, 대비 대응으로 진행되는데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 도입 초기부터 최근까지 예방 단계 예산과 비중이 가장 큰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위험 지역의 인프라를 사전에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화에 따른 대형 복합 재난 발생, 신종 감염병의 확산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AI, IoT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재난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정부의 재정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는 4가지 측면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식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 도입 이전에는 재난안전예산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외에도 환경, 보건, 국토 및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편성돼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전협의제 도입 이후에는 중앙행정기관, 행안부, 기재부가 협의를 통해 재난안전사업의 범위를 정해 재난안전예산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는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재난안전예산의 확보가 안정됐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사전협의제를 통해 투자가 미진한 재난안전 분야를 파악할 수 있었고 이는 재정 투자 확대로 연결됐습니다. 사전협의제 도입 직전인 2014년 재난안전예산은 12.4조 원에서 도입 직후인 2015년 14.7조 원으로
약 18% 증가했습니다. 정부 총 지출 증가율이 5%였던 것과 비교할 때 사전협의제 도입 이후 재난안전예산은 현저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사전협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7년 이후 연평균 480개의 재난안전사업에 19조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매년 정부 예산의 3.6%가 재난안전예산으로 꾸준히 편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사전협의제의 도입으로 재난안전사업과 예산의 규모를 가시적으로 집계하면서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과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불필요한 투자를 축소해서 예산의 낭비를 방지했다는 점입니다.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행안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서와 중기사업계획 등을 검토해 투자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해 투자 축소 의견을 제시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행안부가 투자 축소 의견을 제시한 사업은 2021년 40개에서 2024년 98개로 2배 이상 증가했고 투자 축소 의견을 제시한 예산은 2021년 5,516억 원에서 2024년 4조 920억 원으로 6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행안부가 예산 편성 전에 재난안전사업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검토해 낭비와 비효율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과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국가 재난안전투자의 우선순위가 설정되고 배분적 효율성이 달성됐다는 점입니다. 배분적 효율성이란 사업의 우선순위와 성과를 높여서 예산을 재분배할 때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을 의미합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는 행안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고 사업 간 유사, 중복성을 해소하면서 재난안전투자의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2016년 예산에서는 6개 부처의 유사 중복사업 25개를 발견하고 이를 12개 사업으로 통폐합해 6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안전처의 V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과 해양사고 예방 활동은 사업의 목적, 대상, 내용이 유사해 해양사고 예방 활동으로 통합하여 예산을 4분의 1로 삭감한 겁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의 성과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여느 제도와 마찬가지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 또한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의 문제점을 제도상 문제점과 운영상 문제점으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도상 문제점은 다른 재정제도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가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근간인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와 정합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다른 말로 탑다운 예산제도라고 하는데요. 탑다운 예산제도는 국가의 재정 총량과 분야별, 부처별 지출 한도를 먼저 정하고 지출 한도 내에서 세부 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탑다운 예산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제도에서는 부처별 지출 한도가 하향적으로 정해지면 지출 한도 내에서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세부 사업별, 항목별 예산을 결정함으로써 각 부처와 실무부서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사업별 예산 요구서를 행안부가 검토해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정부 부처의 예산 편성 자율성을 확대한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제도와 정합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안전정책을 총괄하는 행안부의 예산 배분과 조정 권한이 규정되지 않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결과와 예산 편성의 연계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0조의 2에서는 기재부 장관이 국가 재정 상황과 재정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안부의 투자 우선순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투자 우선순위 검토 의견을 통보하더라도 구속력을 갖춘 규정이나 지침이 미비해 최종 예산 반영을 담보하는 데는 제약이 있습니다. 2024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결과에 따른 예산 반영률을 살펴보면 행안부가 요구한 사전협의 예상인 만큼 2024년 정부안에 반영됐지만 개별 사업 단위의 예산 반영률은 평균 8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투자 우선순위가 명확한 투자 확대 및 투자 축소 사업의 예산 반영률보다 예산의 증액과 감액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는 투자 유지 사업의 예산 반영률이 현저히 높음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결과와 예산 편성 간 느슨한 연계를 보여줍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투자 축소 등급을 받은 사업의 평균 예산 반영률이 84.9%로 해마다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증액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의 제도상 문제점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재난안전분류체계와 선정기준이 모호해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는 중앙행정기관과 행안부, 기재부가 협의를 통해 사전협의 대상 사업을 정하고 있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대상 사업의 선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 부처별로 재난안전사업의 분류 기준이 달라 최종 선정된 사업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을 대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전협의제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재난관리 단계별 구분 기준도 모호해 합리적 기준 없이 사업을 분류할 경우 재난안전예산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2024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재난관리 단계별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을 문제로 제기하고 예방 단계로 분류된 사업 중 연관성이 낮고 간접적으로 재난 안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다수 편성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재난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행안부가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행안부는 매년 400회가 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중기사업 계획서, 투자 우선순위 의견, 예산 요구서를 검토해야 하지만 기간이 6월 한 달로 짧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6월 초 기재부 예산 사정이 시작된 이후 시점인 6월 말에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결과가 제출돼 투자 우선순위 검토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데도 제약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재난안전예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류 기준의 정교화가 요구됩니다. 재난안전예산은 다양한 정부 부처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개별 부처가 재난안전예산을 자의적으로 분류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 부처마다 유불리를 파악해 특정 사업을 재난안전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는 행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정책의 총괄부처인 행안부가 키워드 검색 등을 활용해 관련된 예산의 규모를 파악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이 또한 정확성이 확보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예산의 총 규모를 정확하게 집계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분류 기준을 정교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단기적 과제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와 예산 편성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사전협의제의 제도상 문제점으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와 예산 편성 간 느슨한 연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연례적으로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증액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투자 촉소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의 실집행률이 부진하거나 사업의 성과가 낮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집행률과 효과성을 면밀히 확인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기적으로는 사전협의제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 재난안전총괄부처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의 문제점으로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근간인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상제도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 간 낮은 정합성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하에서 각 부처의 예산 편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투자 우선순위 검토 방식을 미시적 접근에서 거시적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미시적 접근 방식은 행안부가 개별 세부 사업과 내역 사업을 검토해 투자 확대, 유지, 축소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부처의 예산 편성 자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거시적 접근은 세부 사업 하나하나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에 맞게 분야별, 유형별로 재난안전예산이 배분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 간 유사 중복성을 검토해 재원을 재배분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재난안전총괄부처인 행안부는 해당 연도에 수립한 재난안전의 투자 방향에 따라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유사, 중복 사업 간 재원을 재배분하는 거시적 역할을 담당하며 세부 사업의 예산 편성은 각 정부 부처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역할의 재정립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15년) 도입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는 중앙정부의 사업에만 적용됐는데 2020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중앙정부 사업에 적용되는 제도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이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적용되는 제도는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가 도입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재난의 특징이 좁은 지리적 범위에서 강도 높게 발생해 재난 발생 현장의 1차적 대응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역량과 재정 투자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지방의 재난안전 투자 규모를 집계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재정 투자를 높일 방안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재난안전사업을 추진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고 지역의 재난안전 목표를 담은 안전관리 계획과 재난안전예산의 배분이 긴밀하게 연계되지 않아 예산의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역량과 재정 투자 수준을 파악하고 지역별 안전가치를 예산에 반영해 재난안전 분야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며 재난안전에 대한 지방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해 지역의 재난 취약 분야에 대해 선제적 재정 투자를 강화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2020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0조의 4를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를 도입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재정사업을 전수 검토해서 재난안전예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부터 시작합니다.
재난안전예산의 범위가 확정되면 지역별로 위험의 특성을 반영해 중점 투자 방향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별로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해 재난안전예산 사전 검토를 마련합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 검토는 지역의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예산을 확정한 후 2개월 이내에 행안부 장관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안전예산 현황을 취합해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재난안전예산의 공통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규칙의 사전 검토 대상의 유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구축 및 기능 강화, 재난 취약 지역 시설 등의 위험 요소 제거 및 기능 회복, 재난 안전 관련 교육 훈련 및 홍보,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입니다. 이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의해서 정하는 사업이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해 재난안전예산 사전 검토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4가지 사항을 고려해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 실적과 성과. 둘째, 해당 지역의 재난, 사고 피해 현황, 위험 전망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 필요성. 셋째, 재난사고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기대 효과. 마지막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99%가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검토제가 시범 적용된 2021년에는 사전검토제를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35%에 불과했는데 2022년 93%, 2023년 99%까지 확대돼 2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입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개정해 사전검토제 운용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 운용 과정에서 안전부서, 사업부서, 예산부서의 역할과 협업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예산 편성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11개 시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과 온나라 커뮤니티를 활용한 상식 컨설팅을 추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 운용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 운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전검토제의 쟁점은 크게 제도적,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쟁점과 제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제도와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비 또는 시도비 보조 사업은 의무적인 지출로 투자 우선순위를 적용하기에 곤란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상당수는 국비 또는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 일정 비율의 예산을 반드시 매칭해야 하므로 투자 우선순위 검토 결과가 낮더라도 예산 감액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전체 예산에서 국비 또는 시도비 보조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조 지출의 대부분의 예산을 충당해야 하므로 투자 우선순위 검토 결과가 높은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일정과 비교해 재난안전예산 사전 검토 절차가 장기간 소요될 경우 실효성 있는 예산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절차는 통상적으로 8월 중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업 부서의 재난안전예산 요구서와 의견 등은 최소 1분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서울시 재난안전 사전검토제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6월에 사전검토제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7월에서 8월에 걸쳐 사업 부서의 재난안전요구서가 작성되므로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기간이 촉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업무는 모든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며 동시에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합니다.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할 때 집행실적뿐만 아니라 성과, 기대효과, 재난 사고 피해 위험도에 대한 전망 등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인력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공무원의 규모가 큰 서울시의 경우에도 사전검토 인력은 5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으로 부서를 이동해야 하므로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부서별 지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입니다. 행안부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개정해 예산부서가 사전검토 결과를 존중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협업 의무를 규정한 바 있습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려면 사전검토 결과가 예산에 반영돼야 하는데 중앙정부와 동일하게 사업 부서별 지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면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 기초 간 협력이 어려운 지역은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안전예산을 취합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기초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현황을 광역자치단체가 취합해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특례시 등 인구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할 경우 광역과 기초 간 위계관계가 형성되기 어렵고 광역이 재량에 따라 예산을 취합, 보고하는 데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정보 시스템 내 기초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현황을 광역자치단체가 파악하고 집계해서 효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앙정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중앙정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가 도입된 이후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국가의 재난안전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축인 탑다운 예산제도에서는 부처의 예산 편성 자율성을 부여하지만 사전협의제는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 재난안전 분류 체계가 모호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와 예산 편성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탑다운 예산제도 등
다른 재정제도와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예산 사전 검토제는 지역별 안전 가치를 예산에 반영해 재난안전 분야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난안전 예산 사전 검토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며 중앙정부에 비해 담당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 예산 사전 검토 제도를 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정보 시스템의 정비, 자원의 확충, 전문성의 제고 등 앞으로의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을 바탕으로 두 가지 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201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가 도입된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수와 예산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는 재난안전예산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지만 예산제도와 연계성이 낮고 제도의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권한이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가 재난안전예산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안전가치를 예산에 반영해 재난안전 분야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20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재난안전예산 사전 검토제를 도입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 검토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지방행정 현장에서는 사전 검토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 검토제도의 제도상, 운영상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의 운영 현황과 향후 과제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